자, 리니어 프로빙은 뭐랬어요? 리니어 프로빙은 해시 테이블이 있을 때 해시 함수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 시작할 슬롯 번호를 본 다음에 여기가 차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가 차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그 클러스터의 마지막 빈자리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길이가 일씩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가지 말고 뭐 몇 칸씩 떠보자는 거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쿼드래틱 프로빙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K번째 맨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럼 밑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K번째에다가 처음에 1의 제곱 되는 위치를 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는 리니어 프로그램처럼 여기가 차 있으면 바로 밑을 보는 거죠. 그쵸? K번째를 봤는데 그 차 있으면 K 플러스 1의 제곱번째를 보는 거예요. 즉 K 플러스 1번째 슬롯을 보는 거고 거기도 차 있었다.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 쿼드래틱이라는 거는 이거는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K 플러스 4죠. 그러면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 그래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를 점프해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도 뭔가 차 있었다. 2의 제곱. 그 다음에는 K 플러스 3의 제곱을 보는 거죠. 그러면 쭉 내려와서 K에다가 9만큼 더한, 즉 K에다가 3의 제곱번째, 여기를 보는 거죠. 즉 한 칸 띄고, 4칸 띄고, 9칸 띄고, 16칸 띄고 이런 식으로 제곱으로 계속 인덱스를 띄우면서 빈 칸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게 쿼드래틱 프로빙이고 이게 당연히 리니어 프로빙보다는 이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더 리니어 프로그램보다 클러스 사이즈가 더 빨리빨리 증가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늦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죠? 대신에 이제 나중에 이거를 리무브를 할 때는 앞에서는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빈 슬롯을 메꾸려고 노력했는데 이거는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제곱으로 점프를 하면서 끌어당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리무브 함수가 복잡해지겠죠. 더블 해싱은 해시 함수를 2개 쓰는 겁니다. 해시 함수를 2개 쓰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f란 해시 함수와 g란 해시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 값이 있으면 우선 키 값 f키에다가 f키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꽉 차 있으면 f키에다가 또 다른 해시 함수 g의 해시 함수 값을 더해요. 그 인덱스를 보는 거고 여기서 됐다. 그러면 f키에다가 g키에 2배를 한 걸 더해요. 그 다음에는 다시 f키에다가 g키 값에 3배를 한 것을 더해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따지는 거를 더블 해싱이라고 합니다. 더블 해싱도 리니어 프로빙보다 더 좋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해시 함수를 2개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 해시 함수를 2번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오버헤드가 있지만 크게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오픈 어드레싱 방법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성능 평가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연산은 뭐냐면 set, remove, search. 네, 이게 뭐에 결정적으로 관여되냐면 이게 클러스터 사이즈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클러스터 사이즈는 또 뭐에 영향을 받냐면 뭔가 해시 펑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컬리전 레졸루션
메소드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이것 말고도 또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로드 팩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로드 팩터라는 게 뭐냐면 이게 m분의 n을 말하는데 m은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예요. 슬롯의 개수. n은 뭐냐면 해시 테이블의 저장된 키값의 개수, 즉 아이템 개수. 당연히 m분의 n은 1보다 작겠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런데 이 슬롯의 모든 아이템들이 다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m분의 n이 1이 되는 거죠. 즉 로드 팩터가 1이 되는 거는 꽉 찼다는 거예요. 로드 팩터가 0.5라는 거는 반만 차 있다는 거고 0.1이라는 거는 10%만 차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로드 팩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0에 가까울수록 빈 슬롯이 많으니까 컬리전이 덜 발생하겠죠. 컬리전이 덜 발생하면 클러스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러면 set, remove, search 하는데 드는 시간도 덜 들겠죠. 그쵸? 근데 이 로드 팩터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빈 슬롯이 없으니까 뭔가 더 많은 검색을 해야겠죠. 뭐 set이든 remove든 search든. 그래서 로드 팩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n개의 아이템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는 n번의 셋이 최소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뭔가 그래프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 연산의 수행 시간이라고 하고 이 y축은 수행 시간이니까 뭐겠어요? 이게 뭔가 set, remove, search를 하기 위해서 뭔가 비교한 시간이겠죠? 비교 횟수. 그 다음에 여기는 load factor라고 할게요. load factor.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로드 팩터가 많아질수록 수행 시간이 점점 길어지겠죠? 이렇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로드 팩터의 비례해서 수행 시간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로드 팩터와 관련돼서 이 세 개의 연산들의 수행 시간을 뭔가 그래프로 그려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n번의 뭔가 n개 아이템이 이 m에 들어 있잖아요. h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셋을 할 때마다 콜리전 횟수를 세서 그 비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건 충돌 비율. 충돌 비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셋이나 서치나 리무브를 할 때 뭔가 찾잖아요. 찾을 때 충돌을 몇 번 하느냐. 그거를 전체 연산의 횟수로 충돌 횟수를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나의 이 해시 펑션과 콜리전 리저레이션 메소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체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로드 팩터와 충돌 비율과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 해시 함수,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에 관련된 연산들의 수행 시간 또는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중요한 거, 이 리니어 프로빙은 또는 쿼드래틱 프로빙, 더블 해싱 같이 이 오픈 어드레싱은 결국은 이 클러스터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데 이 클러스터 사이즈가 최악의 경우에는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봤더니 m이 예를 들어서 2m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이건 뭐예요? 최소 50% 이상은 빈 슬롯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계속 셋이 돼서 값들이 해시 테이블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계속 해시 테이블이
차서 50% 미만으로 빈 슬롯이 50%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2배 더 큰 해시 테이블을 마련해서 기존에 있는 해시 테이블에 있던 키 값들을 전부 다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 다이나믹 어레이 했을 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우리는 50% 미만으로 빈 슬롯이 나타나게 되면 무조건 이사를 해서 더 큰 데로 이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항상 50% 이상은 빈 슬롯이 되도록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사 비용을 다 합치더라도 평균적으로 클러스터의 평균 사이즈가 항상 비고 완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사이즈가 M인 사이즈가 있는데 항상 반 이상이 빈 슬롯이 되도록 해시 테이블을 관리하면 평균적으로 클러스터들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 클러스터들의 사이즈의 평균 사이즈가 이게 항상 상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엄청 좋은 거잖아요.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상수라는 거는 set, remove, search가 모두 클러스터 사이즈에 비례한 시간만큼이 들기 때문에 즉 그만큼의 비교 횟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고 완 시간 내에 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소 50% 이상의 빈 슬롯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set, remove, search라는 이 해시 테이블 관련 연산이 평균적으로 상수 시간에 다 동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50%냐? 50%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30% 이상만 빈 슬롯이 있어도 상수 시간에 됩니다. 70% 이상을 빈 슬롯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준을 삼기 위해서 50% 이상만 빈 슬롯이 되도록 유지만 하면 해시 테이블의 연산은 상수 시간에 평균적으로 동작한다. 그래서 엄청 빠르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체에서 큰 데이터를 다루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연산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해시 테이블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오픈 어드레싱 말고 좀 더 다른 방식의 컬리전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체이닝이라고 해요. 체이닝. 이 체이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어드레싱은 결국 뭐예요? 어떤 슬롯이 있으면 테이블이 있고 어떤 슬롯이 있으면 슬롯에 어떤 키값을 하나 저장하는 거잖아요. 아이템을. 그리고 다시 이 슬롯에 다른 y라는 키가 저장되려고 하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왜? 이 슬롯에는 정확하게 하나의 키값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템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슬롯마다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몇 칸씩 뛰면서 빈 슬롯을 찾아서 뭔가 복잡하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체이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본질적으로 하나의 슬롯에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저장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9개의 슬롯으로 가진 해시 테이블 H가 있다면 각 슬롯당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각 슬롯에 한 방향 연결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방향 연결 리스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해시 함수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뭐 10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뭐 20이 들어있을 수 있고 여기는 13 여기는 뭐 16, 6, 66 이런 키값들이 저장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 값이 6인 모든 키값들은 이 6에 달려있는 한 방향 연결 리스트에
한 노드에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연결 리스트에 들어있는 노드들은 얼마든지 내가 많이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방향 연결 리스트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양방향 연결 리스트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슬롯마다 자기의 연결 리스트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슬롯에 할당된 키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되는 리스트에 push front 함수 같은 걸 불러서 예를 들어서 내가 set을 했어요. set을 했는데 뭐 키 값이 얼마라고 할까요? 키 값이 뭐 23이었다. 그러면 해시 함수를 호출해서 세 번째 슬롯에 넣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push front를 부르는 거죠. 23이라는 키 값을 갖고 그럼 push front 함수가 23을 만들어서 여기는 헤드 노드를 next로 해서 연결하는 거고 이 3은 이 세 번째 슬롯에 있는 슬롯이 가리키는 헤드 노드는 2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슬롯에는 23, 13이라는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된 한 방향 연결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푸시 프론트는 항상 비고 1시간 내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et이라는 함수가 비고 1시간 내에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delete, search를 하고 싶다. search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해당되는 이제 슬롯으로 가서 그 슬롯에 연결된 연결 리스트를 헤드 노드부터 차례대로 쭉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search 66을 했다. 그러면 66이 6번 슬롯에 해당되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헤드 노드부터 출발해서 차례대로 서치 함수를 돌리는 거죠. 이 한 방향 연결했을 때 서치 함수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16 아니고 6 아니고 66이다. 그러면 이 66에 해당되는 정보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서치를 해가지고 이 노드를 delete, remove 같은 걸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치 함수는 시간이 얼마 걸려요? 얼마 걸리냐면 여기에 있는 노드 개수만큼 최악의 경우에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드 개수가 몇 개겠어요? 노드 개수가 뭔가 여기 있는 노드 개수는 결국 이 해당되는 슬롯에 해당되는 키 값을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결국 충돌한 아이템의 개수죠. 얘는 B고 해당되는 슬롯의 충돌 키의 평균 개수만큼. 이게 뭐예요? 이게 리스트의 길이죠. 그렇죠? 연결 리스트의 길이에요. 연결 리스트의 길이는 하여튼 그 해당 슬롯에 충돌을 한 키 값들의 평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remove도 우선 서치를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연결 리스트의 길이만큼의 시간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해보니 이 두 연결 리스트의 길이 평균 길이가 비고 1이다. 언제? 이때는 해시 펑션을 잘 써야 돼요. 해시 함수를 C 유니버셜 해시 펑션을 사용하면 평균적으로 이 충돌하는 키들의 개수가 상수계를 유지한다. 즉, 이 길이가 평균적으로 상수가 된다는 거죠. C 유니버셜 해시 펑션은 뭐냐면 그 설명을 다시 참조하면 될 텐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두 개의 서로 다른 키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시 함수를 불렀더니 그 해시 함수가 같아. 이거는 충돌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전체 해시 테이블의 슬롯 개수인 m에 대해서 n분의 c만큼, c는 상수예요. 1보다 큰. 항상 n분의 c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되는 해시 함수를 내가 마련했다. 그러면 그 함수를 c 유니버셜 해시 함수라고 하고 그 해시 함수를 이 체이닝에 썼다면 슬롯당 평균 연결 리스트의 길이가 항상 상수로 유지되더라 하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오픈 어드레싱과 마찬가지로 C 유니버셜 해시 함수를 쓰면 상수 시간 내에 set, search, remove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오픈 어드레스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항상 오픈 어드레스에서도 C 유니버셜 해시 함수를 써야 되고요.
그 경우에도 빈 슬롯이 항상 50% 이상이 유지되도록 테이블 관리를 해야지만 평균적으로 상수 시간 내에 이 세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C인율배선 해시 함수를 쓴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도 더해져야지만 평균적으로 상수 시간 내에 세 연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리는 뭐냐면 해시 함수는 좋은 해시 함수, 즉 C인율배선 해시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충분한 빈 슬롯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체이닝이든 그 다음에 오픈 어드레싱이든 상수 시간 내에 set, remove, search 함수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